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17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게 영등포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소형차 전용 서부 간선도로 지하도로 2021년 9월 1일 개통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의 서부 간선 지하도로가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서울시는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죠. 성산대교 남단에서 시작을 해서 금천 IC까지 옵니다. 10.33km고요.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통행료가 좀 결정이 됐는데요. 통행료는 2,5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발표했는데요. 거리당 통행료를 계산해 보니까 킬로미터당 242원으로 좀 결정이 됐고요. 이는 우면산 터널이나 아니면 강남순환로 터널 키로당 274원보다 약간 저렴한 비용이긴 하지만 좀 서부간선으로 좀 무료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좀 빨리 가려면 이렇게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게 좀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함께 논의했던 금천 재활용 쓰레기 처리장 이전은 아직까지 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만들면서 서울시 차량 소음이 나타나고 매연 이런 것이 주거 환경에 악화를 주기 때문에 민원해서 차원으로 지역의 민원을 좀 모아봤습니다. 금천구는 이런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이전을 좀 요청을 드렸고요. 서울시는 이걸 협의를 통해서 2014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적한장 이전을 좀 발표를 하지요. 하지만 서울시와 금천구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좀 협의하는 과정이 3년이 소요됐고 또 그 이후에는 이 돈을 또 어떻게 할 거냐 협의가 또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에 서야 정부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제출된 상황이고요. 이것이 통과되어야 이제는 설계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도 진행되지 않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좀 화가 난 상황입니다. 주민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함께 진행됐으면, 서부간선 개통과 함께 금천구 주민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담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는 금천구청 앞에 금천구청역에서 독산역 사이입니다. 그래서 금날의 중앙권 건너편에 있는 투명 방음벽인데요. 여기에 새들이 좀 죽어가고 있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투명 방음 밑에 보시면 참새가 좀 죽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철도 쪽입니다. 좀 벚건너 쪽이 아니라 철도 쪽에 웬 새가 사체가 이렇게 좀 부패되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환경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을 2019년에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 충돌의 원인은 일단 새는 눈이 앞에 달린 게 아니라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있는 장애물을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포유동물이나 인간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명 유리창이나 아니면 투명 건축물에 1년간 전체 약 800만 마리의 새들이 충돌해서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났고요. 이 중에서 건축물, 투명 건축물 같은 경우는 765만 마리, 그리고 아까 보셨던 투명 방음벽은 23만 마리가 1년 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대책으로 해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투형 방지 스티커 아니면 이렇게 줄무늬 이런 것을 아니면 이렇게 건축 디자인을 할 때보다 이게 네모난 게 아니라 좀 더 변형을 주는 그러한 건축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좀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금천구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제 방음벽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루빨리 이런 조류 충돌을 좀 방지하기 위한 방지 시설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공무원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 7월, 8월 달에 이거 좀 이슈와 중앙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 전에도 좀 암남대 이런 것이 발생했다라는 소문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사건의 개요는 5월 달에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7월 1일 감등 공무원 2명, 남성 공무원을 고소를 했고요. 금천경찰서는 수사를 금천구청에 고소가 됐으니까 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고 금천구청은 수사인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직원 2명을 7월 5일 날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금천경찰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2명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했고 그 사람도 추가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7월 21일 추가 직위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종적으로 3명이
남성 공무원이 성추행 혐의로 지금 추가 직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금천구청은 일단 가해자 3명 모두 직위 해제가 됐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이런 법을 적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직위 해제 기간 중에는 최초 3개월까지는 봉급의 50%를 받게 되고요. 연봉 중에는 40%지만 3개월 경과 이후에는 봉급의 30%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된 다음에 유죄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또는 당연 퇴직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금천구는 상당히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금천구에서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대응 기구가 제대로 가동됐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피해자가 이런 성폭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일단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라고 좀 밝혔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여성 1명, 남성 1명, 2명을 지정해서 고충 상담원으로 지정해서 고충을 좀 듣고 있다라고 좀 밝혀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공직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바로 직접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현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 4대 폭력에 대해서 연일에 각 1시간, 총 4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범죄를 저지를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국 공무원이 하루 1명꼴로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연 국민소득당 국회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공무원 940명이 성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루 1명꼴이죠. 그리고 또 용혜연 국회의원실에서 자체 조사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입니다. 4년 동안에 공무원 성범죄 징계 현황을 살펴보니 115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99명이 파면됐고요. 해임이 177명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13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3명 중에서 6명은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형사처벌은 3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성방망의 처벌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용혜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세계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좀 지적을 했고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좀 제기를 했습니다. 금천구청도 좀 이해가 아닐 수 없고요.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금 휴가 어제까지 대체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 25, 16, 3일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9월 달에는 추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천구가 일상 복귀 전 휴가를 갔다 오시거나 어디 갔다 오시면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으세요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휴가 또는 연휴 또는 대체휴일, 추석 연휴 등 이용할 때 꼭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서 이렇게 선제검사할 수 있는 인지선별서도 지금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사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검사 정소는 서울시내 임지선별검사소, 그리고 금천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건너편에 있는 필승 아파트, 그리고 독산보건분소에 있는 임시선별지도소를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추세인데요. 일단은 좀 내용을 보시면 8월 16일입니다. 16일 통계가 1373명으로 점점 많이 내려갔죠. 근데 문제가 이 8월 14일부터 연휴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오늘 확진 검사를 받은 분들의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보게 되면 화요일날 확진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확진자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하게 되면은 지난주 월요일 날이 2223명으로 가장 높은 추세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건지 아니면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다시 늘어날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돼서 좀 우리 주변에서 좀 이런 방역 대책이나 아니면 좀 집에 머물러 달라는 그런 정부의 요청에 좀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교통 소식 한번 다시 알려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미사거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 신안산선 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축소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시흥 3동의 시흥 유통상가 앞도 신안선 공사로 여기 차선이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중앙차로 여기가 이쪽이 지금 시흥 유통상가고요. 이 건너편이 시흥 3동 주택단지입니다. 이 지금 중앙차로 가운데 약 4차로 정도를 점유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는 산업용재 유통상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데요. 안내판으로 하게 되면은 2025년 4월 9일까지 신안산선 복선전철 3-109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좀 안내판은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는 시흥 유통상가 상인분들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은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계속 좀 제출됐지만 일단 공사는 좀 강행됐고요. 여기서 좀 하나 좀 읽어보면 금천구민교통대란 유통상가 출입로, 여기는 사실 유통상가 바로 앞에 출입로거든요. 교통대란 어떤 대책이냐? 지금 지하철 공사를 각성하라 라는 부분이 있고요. 유통상가 앞 작업구 설치 결사 반대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좀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안양 방면입니다. 안양을 내려가는 방면이고요. 저 건너편이 서울로 올라가는 방면인데 여기가 지금 중앙차로입니다. 그리고 요 끝자선이 바로 유통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전 차선이죠. 그러면 여기도 2차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물론 맨 끝차선은 직진과 우회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차선이죠. 그래서 3차로 이용하지만 사실 유통상가로 계속 진입하는 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2차로로 운영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너편도 마찬가지로 중앙차로까지 포함해서 4차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시티렉스 앞에 독산동에서 공사 현장 그리고 시흥 3대 공사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공사 현장을 인해서 당분간은 2025년까지는 시흥대로의 정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올해 초에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스팩 재활용 금천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월부터 시작했고 지금 8월인데요. 5개월 동안 13,000개의 재활용 아이스팩을 시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8월 13일 날 일단 6,000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전달이고요. 총 13,000개, 약 5톤 차량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월부터 금천 지역 자활센터가 이걸 세척을 해서 좀 보관하고 있는 거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보면은 아이스팩 재활용 이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면 금천 자활센터에서 이걸 다 수거를 하는 거죠. 수거를 하고 버릴 거 버리고 세척할 거 세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우시장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거를 올해 3번 진행했던 거고요. 이 성과가 좋으니까 올해 하반기 중에 지역 내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별도의 수거함을 만들겠다고 금천구가 밝혔습니다. 사실 이거는 금천구 주민들이 민원을 제출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금천구의 시민단체들도 왜 광명이나 다른 데는 아이스팩을 이렇게 재활용했는데 모아주는 곳이 있는데 금천구는 없느냐 해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금천인과 루스라인에서도 이것도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만들어져서 참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재활용 아이스팩 요즘 많이 시키죠. 아이스팩 쓰신 다음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니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거함이 생긴다고 하니까 수거함에 모아주시면 앞으로 환경도 재활용할 수 있어서 환경도 살리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문화 소식인데요. 지역에서 문화예술학이라고 문화재단이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상이 일반 좀 주민은 아니고요. 문화예술 매개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매개자는 그럼 뭐냐 했을 때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또는 활동가, 교육자, 문화기반 시설 및 단체 실무자로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주민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재상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좀 높은 강의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화수목 그래서 총 6강이 진행됩니다. 혹시 내가 예술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하고 있고 금천구에서 예술을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금천문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서관 소식입니다.
좀 도서관이 지금 대출과 대관만 되고 사실 그 열람실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금천 구립도서관 4개, 4곳에서 좀 독서의 달 행사를 좀 진행하는데요. 일단은 이 시대 어른을 위한 동화의 재해석, 아스트리드 린드그렌과 함께 읽기,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리고 북스타트 부모 교육 아카데미,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9월달 좀 있으면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함께 책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한번 극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이번에 좀 서울시 소식인데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 학생의 학습 격차 해소를 지원할 대학생 500명을 모집합니다. 서울 런 멘토란인데요. 이게 서울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런은 뭐냐? 이게 서울런은 서울시가 서울형 교육 플랫폼을 만든 것이 서울런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런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시작을 해서 일단은 1대1 학습 매니저로서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이 수강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1대1 학습 매니저로 도와주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분들이 바로 서울로 멘토단입니다. 이런 대학원 또는 대학원생, 대학생 500명인데요. 이들을 좀 서울 소재 우수 대학원생을 좀 선발을 해서 25일까지 이번 달 2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주중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뽑힌 분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비대면 학습 멘토를 좀 진행하게 되고요.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급여나 아니면은 활동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이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이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우경, 신선순 PD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